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분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분을 배웠죠. 부정적분은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된다. 즉 원래 함수인 대문자 fx로부터 미분 결과인 소문자 fx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dx분의 d라는 기호는 함수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연산자입니다. 미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미분 연산자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함수 속에 숨어있는 기울기를 꺼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미분 연산이 있다면 반대로 기울기로부터 원래 함수를 찾아내는 역연산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즉 dx분의 d라는 미분 연산자의 역연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하는 방법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연산이 존재하려면 원래 연산이 1대1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분 연산자는 과연 1대1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대1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함수를 미분했는데도 같은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왜 그 역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정의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도함수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대문자 fx를 미분하였더니 소문자 fx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역도함수란 주어진 함수를 미분 결과로 갖는 원래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도함수는 정말 하나뿐일까요? 예를 들어 1의 역도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함수는 x입니다. 왜냐하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x 더하기 1을 미분해도 결과는 역시 1입니다. x 더하기 2를 미분해도 역시 1이 됩니다. 더 나아가 x 더하기 n을 미분하면 항상 1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어떤 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상수가 무엇이든 미분하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1의 역도함수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함수들은 모두 상수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역도함수는 상수만 다른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함수들의 집합을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함수족 또는 함수들의 모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도함수는 상수 하나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함수 대문자 fx와 대문자지 x를 모두 소문자 fx의 역도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fx를 미분해도 소문자 fx가 나오고 대문자지 x를 미분해도 소문자 fx가 나옵니다. 두 식을 빼면 그 미분 결과는 0이 됩니다. 미분의 선형성에 의해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지 x를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런데 미분에서 0이 되는 함수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므로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지 x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결국 두 역도함수의 차이는 항상 상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도함수는 하나의 함수에 상수씨를 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연산의 역연산은 상수만 다른 모든 원시함수를 함께 모아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즉 원시함수의 임의의 상수를 더한 함수 전체를 부정적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소문자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하면 대문자 fx 더하기 c가 됩니다. 여기서 c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부정적분일까요? 그 이유는 적분의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분상수 c에 따라 무수히 많은 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적분. 그래서 이름도 부정적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적분상수는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0을 적분하면 c가 됩니다. 2를 적분하면 x 더하기 c가 됩니다. 이 x를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n 곱하기 x의 n-1제곱을 적분하면 x의 n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결국 부정적분은 미분 공식을 거꾸로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사인 x 더하기 c가 됩니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x를 적분하면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됩니다. 또한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따라서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다항함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미분하면 6x 더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6x 더하기 2를 적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함수에는 상수항 5가 있었는데 적분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상수를 미분하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5를 미분해도 0, 10을 미분해도 0, 마이너스 100을 미분해도 0입니다. 따라서 적분을 할 때는 상수항 5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 5를 쓰는 대신 모든 상수를 대표하는 기호인 적분 상수 C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상수 5는 적분상수 C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미분하면 함수 그 자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성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미분의 성질을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부정적분의 성질이 됩니다. 먼저 상수배의 성질입니다. 미분에서는 상수를 그대로 두고 함수만 미분하였죠. 따라서 부정적분에서도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그대로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코사인 x를 적분하면 먼저 3을 적분기호 밖으로 꺼내고 코사인 x를 적분하면 4인 x가 되므로 결과는 3, 4인 x 더하기 c가 됩니다. 다음은 합과 차의 성질입니다. 미분에서 합과 차를 각각 미분한 뒤 더하거나 뺄 수 있었던 것처럼 부정적분에서도 각각 따로 적분한 후 다시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x분의 6 더하기 2의 x승을 적분하면 먼저 x분의 1을 적분하면 자연로그 절대값 x가 되고 2의 x승을 적분하면 2의 x승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6ln 절대값 x 더하기 2의 x승 더하기 c가 됩니다. 다항함수의 적분은 x의 n제곱에 대한 적분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1 나누기 n 더하기 1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제곱을 미분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예를 들어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7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각 항을 따로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7x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c를 붙이면 최종 결과는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c가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분에서는 복잡한 식도 여러 항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훨씬 쉽고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합과 차는 각각 따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기본적인 부정적분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